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정에서 벌어진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가족 관계의 진실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숙 씨라는 한 시어머니입니다. 올해 60대 중반의 정숙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부부와 2명의 손자입니다. 정숙 씨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깨기 전에 미리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손자들의 아침밥을 차려놓고 학교 갈 준비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아이들의 옷을 정리해주고 가방 안에 준비물이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도 그녀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며 저녁 준비까지 미리 생각해둡니다. 그런데 이런 정숙 씨와는 대조적으로 며느리인 미영 씨의 하루는 사뭇 다릅니다. 미영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여유롭게 일어나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아침밥을 먹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오후에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미용실에 가거나 네일샵에서 손톱을 예쁘게 꾸미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으면 미영 씨는 습관적으로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정숙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견뎌냅니다. 정숙 씨의 몸은 이미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집안일을 해오면서 손목 관절은 시큰거리고 허리도 자주 아픕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자신이 짐이 될까 봐 조용히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점점 더 미묘해져 갔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는 서로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정숙 씨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기쁨으로 며느리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미영 씨도 처음에는 고마워하며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미영 씨는 점점 시어머니의 헌신과 집안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시어머니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은 편안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자신은 그저 편리함을 누릴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끔 시어머니의 요청이나 의견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며 며느리의 진심과 속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는 집안 정리를 도와준다며 시어머니의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보니 깊숙한 곳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미영 씨는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모아온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관리 서류, 임대 수익 관련 자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미영 씨의 눈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상가, 건물, 아파트 몇 채, 그리고 교외의 토지까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수십억 원은 좋게 될 만한 재산이었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티를 내지 않던 시어머니가 이런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영 씨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언젠가는 남편에게 그리고 결국은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미영 씨의 행동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냉담하게 대하던 시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친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요즘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이야기를 우연히 발견했다며 꺼내면서 어머님, 이런 재산을 평생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마음은 온전히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재산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준다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는 더욱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모시는 척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말 잘하지? 하고 아이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엄마의 속마음을 알 리 없었고 그저 엄마가 할머니에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미영 씨는 혼자 있을 때면 시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부동산부터 처분할지, 그 수익으로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아이들 교육비로 써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겠다는 꿈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이런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고, 특히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얼마나 뻔뻔하게 행동할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 상황을 통해 며느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탐욕과 위선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소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이중적인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효부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시어머니가 재산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 재산이 이미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핑계로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며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다른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은근슬쩍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런 며느리의 행동을 보며 마음속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얼마나 깊은 늪에 빠져들어 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고 하던데 혹시 관리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제가 젊으니까 이런 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들은 정숙 씨는 마침내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네가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거야? 내가 평생 일군 것을 네가 함부로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미영 씨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하시는 것이 걱정되어서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이 재산이 누군가의 탐욕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제 선택은 나에게 있어. 그날 밤 정숙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부동산 전 재산을 지역의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위선을 바로잡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정숙 씨는 밤늦게까지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보육원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원장과의 통화에서 그녀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재산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보육원 측에서는 갑작스러운 거액의 기부 제안에 놀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정숙 씨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와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미영 씨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계산된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부동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요즘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제가 공부도 해보고 전문가들과도 상담해 봤는데요. 하지만 정숙 씨의 대답은 미영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내 재산은 모두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했어. 법적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고
미영 씨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계획하고 꿈꿔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숙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정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정직하게 일해서 키우는 거야.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키우는 거고. 할머니의 재산을 바라보며 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진짜 교육이야.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미영 씨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우울한 모습을 보였고 집안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차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부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미영 씨는 마침내 정숙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의 평생 노고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직 제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어머님을 모시고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엄마가 되겠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진심 어린 반성과 깨달음이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 사건 이후 미영 씨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을 시어머니에게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 진료도 함께 다니고 몸이 아플 때는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 기부된 재산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시설 개선과 아이들의 교육비, 그리고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끔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관계가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짜 가족관계 말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과 위선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손실과 후회를 가져올 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강단 있는 결단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며느리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